먹는 것에 진심인 두 여성 CEO의 소울푸드 에세이. 죄책감 없이 먹는 게 소원이야. 김지양, 이은빈 지음. 북센스 편엠. 향수병 정도는 거뜬히 치유되는 컵라면 한 개. 10여 년 전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되겠다고 미국에 간다고 했을 때 내가 LA에 대해 아는 거라곤 LA 아리랑 뿐이었던 것 같다. 영화 LA 랜드도 나오기 전이었고 핸드폰은 2G에 와이파이가 한국만큼 후하지 않다는 것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거의 빈 캐리어와 두꺼운 관광 안내 책자 한 권을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급하게 준비한 여정인 만큼 챙긴 것도 별 것 없었다. 입국을 위해서는 숙소 주소가 있어야 한다길래 급하게 인터넷으로 예약한 다운타운의 호텔 1박이 내 숙소의 전부였다. 앞으로 58일을 미국에 더 있어야 하는데 나는 하루치 숙소에는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처럼 에어비앤비가 있던 때도 아니어서 결국 내가 선택한 숙소는 호스텔이었다. 당시 방학을 맞은 전 세계 젊은이들로 북적였던 호스텔은 그나마 방도 많지 않았고 돈을 아껴야 해서 남녀가 공용으로 써야 하는 6인실을 예약해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호스텔에서 연속 7일 이상을 머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갈 곳 없는 처지가 된 나는 한 달 단위로 머물 수 있는 인근의 다른 호스텔을 찾아 숙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그전 숙소처럼 6인실이었지만 여성 전용인데도 지난번 호스텔보다 1박 요금이 훨씬 쌌다. 게다가 방마다 부엌과 조리도구가 준비되어 있어 식비도 훨씬 아낄 수 있었다. 심지어 아침 식사도 제공되었다. 처음 얼마 전은 미국 사람처럼 먹어보려고 애써봤지만 쌀밥에 김치 없이 한 달을 버티기란 무리였다. 그러다 숙소 근처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마트를 발견했다. 유레카를 외치며 신이 나서 마트에서 쌀과 함께 김치 대신 먹을 할라피뇨와 인스턴트 된장국도 샀다. 그런데 마트를 돌다가 내 시선은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한 곳에 오래 멈추었다. 바로 육개장 컵라면이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것을 맛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개운하고 칼칼하면서도 기름진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걸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너무도 익숙하고 그리운 맛이었기에 면을 다 먹은 후에는 그 기름지고 칼칼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는 상상까지. 타국에서 만난 컵라면은 절대 만만한 가격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결국 그 컵라면을 한 개 사가지고 와서는 밥을 안 치고 냄비에는 물을 넉넉히 넣어 끓였다. 조금 싱거울지언정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컵라면에 물을 붓고 연것 같은 3분을 기다려 드디어 면발을 들었다. 그런데 분명 있었는데 사라진 느낌은 기분 탓이었을까? 기억나는 건 건더기가 더 많이 들어있었다는 것에서 오는 배신감이었다.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게 허겁지겁 라면을 먹고 나니 포만감과 함께 졸음이 쏟아졌다. 이제 밥을 말아 먹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분명 먹다 잠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이미 내 눈꺼풀은 중력을 거부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나는 끝내 국물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찌 이 소중하고 귀한 국물을 버릴 수 있겠는가? 타국에서 만난 반가운 고국의 맛을 어찌 쉽게 포기하겠느냐는 말이다. 나는 체면불구하고 식은 라면 국물을 냄비에 따라 놓고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넣었다. 다음날 아침 냄비에 남은 라면 국물을 일단 끓여서 밥을 푸지게 말았다. 그러고는 국물 한 방울,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었다. 지금도 누군가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을 꼽으라면 그날 먹고 남긴 라면 국물에 말아먹은 밥을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다.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까지 그득한 음식들 사이에서도 입맛을 찾기 어려운 때면 그날의 컵라면을 종종 떠올리곤 한다. 부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와야만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는 아이러니라니.
조금 씁쓸하지만 어쩌겠는가. 사람이란 게 풍족할 때는 컵라면 한 개의 고마움도 모르는 존재인 것을. 따뜻한 엄마의 누룽지. 아주 많이 아플 때면 사람들은 죽을 먹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플 때 누룽지가 국룰이다. 우리 집은 늘 잡곡밥을 먹는데 밥이 애매하게 남으면 엄마는 그걸 냉동해서 모아둔다. 그러다 하루 날을 잡아 모아둔 냉동밥으로 누룽지를 굽는다. 오븐도 없던 시절 엄마는 가스레인지에 커다란 프라이팬을 올려놓고는 아주 낮은 불로 오래도록 밥을 눌러가며 구워냈다. 밥에 물기를 날려야 하기에 꼬박 하루를 불 앞에서 보내야 했다. 그렇게 만들어낸 엄마의 누룽지는 고소함도 깊은 맛도 밖에서 사먹는 누룽지가 이길 재간이 없었다. 엄마는 늘 부엌 보일러관이 지나가는 자리, 가스오븐 앞자리에서 길게 누워 잠을 청하곤 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엄마가 안방에서 잠드는 걸 본 적은 없었다. 왜냐고도 묻지 못할 기류. 그런 게 나의 10대 시절 우리 집에는 늘 흐르고 있었다. 누룽지를 굽던 날이면 엄마의 얇은 등어리깨가 더 가늘어 보이곤 했다. 두어 시간 간격으로 일어나 앞뒤로 누룽지를 뒤집어주고는 다시 잠을 청하던 엄마. 엄마는 매번 어마어마한 양의 누룽지를 만들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길고 긴 수많은 밤 동안 엄마의 속은 누룽지 마냥 바싹 말라가던 건 아니었을까? 엄마 속이야 타든 말든 누룽지 굽는 날이면 무슨 과자 공장이라도 되는 양 집안 가득 과자 냄새 같은 구수한 향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은은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아 마치 찜질방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했다. 자취를 하면서 엄마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음식들이 다 반가웠다. 그 중에 참기름, 고춧가루, 깨, 소금이 가장 횡재한 것 같은 품목이라면 누룽지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음식이었다. 예전 엄마가 누룽지를 굽던 때가 생각나서도 그렇고 저걸 구우면서 했을 고생이 생각나서도 그렇고 엄마의 등이 떠올라서도 그랬다. 아플 때면 절로 생각나는 누른밥이기에 누룽지를 끓이고 있으면 왠지 혼자가 아닌 것 같았다. 끓고 있는 누룽지를 엄마가 손수 저어주면서 평생토록 내게 해주지 않던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 딸 많이 아파? 라고 물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30이 넘어서야 서러울 때 왜 엄마를 찾으며 울게 되는지 정말 곤란한 일이 생기면 결국 찾는 건 엄마였다. 그러면 엄마는 세상 명쾌하게 상황을 정리해주곤 했다. 그러고 나면 나는 어느새 안도의 눈물이 터져버리곤 했다. 내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안도감을 주는 엄마. 하지만 새꼬챙이처럼 날카로운 엄마. 긴 시간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기만 해도 뾰족한 알에 찍혀 고통스러웠다. 엄마는 그냥 엄마인 채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지만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렀고 엄마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엄마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의 애정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그저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게 되었다. 위로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 것, 그런 것들이 모여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된다. 가스레인지 위 냄비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누룽지의 뜨끈한 김을 얼굴에 쐬면서 엄마가 했을 말들을 떠올려 본다. 아플 때 굶지 말고 잘 챙겨 먹고 다니고 아프지 말고